자, 안녕하세요. 인천 섬 이야기 16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자월면의 이작도, 승봉도, 자월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6월 초부터 시작해서 근 한 4개월 동안 16회,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좀 여름을 지내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데는 자월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월 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물론 이제 유인도가 있고 무인도는 조금 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를 지금 보면 전체 인구가 한 1296명, 한 1300명 정도 되고, 자월도가 제일 많은 편이죠. 681명, 이작도가 371명, 그 다음에 승봉도가 236명 정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월면에 대해서 일단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월면은 그 인천에서 연안부두에서 한 40분 정도, 자월도는 한 40분 정도, 이작도는 한 90분, 1시간 한 20분 정도면 가고요. 또한 대부도에서도 한 60분,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부도에서는 차를 가져갈 수 있고, 인천에서는 여객만 가는데 또 차량도 같이 가는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인천에서나 대부도에서 1시간 미만 이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1895년도는 자월도, 이작도는 이제 주로 남양군 영면에 이제 속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봉도하고 선갑도는 이제 덕정면에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1970년대까지도 승봉도하고 선갑도는 덕정면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1983년도에 영흥면, 자월리, 이장리, 그 다음에 덕적, 승봉리, 그 다음에 대초지도, 그 다음에 소초지도, 선갑도 무인도죠. 그러니까 여기를 합쳐서 이제 자월면으로 이제 승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승봉도는 덕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이제 영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래서 이걸 자월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가 있고, 바로 옆에 소야도가 있고, 문갑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가까운데 영흥도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월면은 좀 중요한 이제 이제 위치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중요성이 있는데, 바로 요 지역이 요 점이 바로 국제 선이, 그러니까 무역선들이죠. 이런 선이 인천 앞바다로 들어오는 지름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위로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아웃을 하는데, 바로 이작도, 승봉도 바로 이쪽 남쪽에 그 이제 국제 여객선이나 화물선 이런 데들이 거기 정박하고 있다가, 도선사들이, 그러니까 그 배를 안내하는 이제 도선사라고 그러죠. 인천에서는 가장 이제 그 소득이 높으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배를 타고 이제 여기서 배를 몰아서 이렇게 인천항에 들어오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가 정박하고 있는 거고, 나갈 때는 이리로 나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도선사가 안내를 해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 쭉 가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지역마다 그 암초도 많고,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을 알기가 어려워서 그 도선사가 아니면 이제 그걸 저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지 않으면 배가 이제 좌초되거나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참고적으로 대작 좀 이따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이작도 남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배들이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기해서 도선사들을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바로 풍도인데, 승봉도에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데가 풍도예요. 지난번에 그 울도 말씀드린 것처럼 13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울도 앞바다가 저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풍도에서 이제 그 풍도 해전이 났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배를 공격한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른바 풍도 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가 이제 가라앉았고, 나머지 이제 고승어는 쭉 도망가다가 저 울도
앞바다 12km, 13km 지점에서 이제 그 저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배가 가라앉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물선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의 그 백길에 가장 중요성이 있는 데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 특히 이제 여기 뭐 청일전쟁의 역사, 그 다음에 가까이 이제 그 인천 앞바다에 있는 그 러일 전쟁의 역사, 뭐 이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국제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 한 달 전에 신문에 바로 요 앞에서 그 중국 송나라 때 그 배가 가라앉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자기가 나왔다고 한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나오고 계속 이제 건져 나왔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해상 교통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자월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월도를 좀 취재하면서 여기 이제 오랫동안 사셨고 태어나셔서 현재 여기서 이제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정철진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은 도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작도는 옛날에 이적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남쪽에서 이렇게 세곡선,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제 쌀을 받아오거나 뭐 이렇게 받아오겠지. 이런 받아오면 그거를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배 하나를 공격을 해서 배를 뺏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쌀을 이제 식량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이게 해적적자라고 해서 해적들이 사는 섬이다. 이래서 이적도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엔 이작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위가 저쪽이 이제 소이작도, 그 다음에 여기가 대이작도 이렇게 이제 명명돼 있고요. 옛날에는 일제 시대나 한 1970년 이전에는 저쪽이 대이작도, 이쪽이 소이작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재보니까 여기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이작도라고 바뀌었습니다. 옛날 지도는 서로 바뀌어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이작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이작도 중심으로 여기 큰 프란 해수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프란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남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장불 해수욕장이라고 이제 있고, 장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이 빠지면 그 육지화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장불이라고 얘기하는 전라도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런 데가 이 큰 프란, 작은 프란, 목장불 요런 데가 해수욕장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물이 적게 빠지고 해수욕장이 웬만큼 되고 또 물이 웬만큼 빠진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밤에 이렇게 뭐 개를 잡는다거나 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여기서 상당히 곽광을 받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산이 두 개, 부화산이 있고 송이산이 있고, 뭐 엎드릴 분자에 뭐 아기야자에서 애기를 업은 상이다 그래서 이제 부화산도 있고 송이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적당히 이제 등산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가족끼리도 가기 편하고요. 이제 인천항에서 한 90분 정도, 한 80분 정도 걸리고, 대부도에서도 한 70분 정도, 80분밖에 안 걸리니까 금방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데죠. 그리고 이제 이 섬의 특징은 가서 섬을 쭉 이제 다니다 보면 이 뽕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그래서 누에고치를 여기서 꽤 많이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밭이 그냥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게 뽕나무가 많이 남아있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화산 정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화산 정상에서 보니까 이게 소이작도가 되고 이게 대이작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소야도가 되겠고, 뭐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이제 저 성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치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올라가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대이작도 남쪽에 배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사가 오면 하나씩 이제 안내를 해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데 중에 하나죠. 그래서 1차 이제 기항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경치가 상당히 좋아서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 그날 뭐 그 만안경으로 보니까 뭐 연평도까지 뭐 다 보이고 우도까지도 보이고 웬만한 데고,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승봉도가 보이고, 뭐 그 다음에 자월도 보이고 덕적도 보이고 뭐 소이작도 보이고, 아니 저기 소이작도 보이고 소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성갑도 보이고 뭐 울도까지 보이고,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고, 경치가 상당히 좋은 그날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상에서 보면 부화산 정상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한 182m밖에 안 돼요.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저기 한 데는 험한 데는 아니니까 일반인도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가시면 부담 없이 가실만 하고요. 저 왼쪽에 구름다리도 있어가지고 경치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게 승봉도입니다. 이렇게 승봉도가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망이 상당히 확보가 되고 이제 볼 수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정자를 만들어놔서 쉬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섬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시사처 그 동서남북으로 다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뭐 이렇게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게 좀 중요한데, 이 대이작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 25억 년 전에 그 이제 생성된 이런 그 암석이 발견됐는데, 이제 바로 이걸 이제 그 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서울대 지구환경 이제 그 과학부의 그 조문석 교수님이 이제 우연히 낚시하고 놀러 오셨다가 특이한 암석을 보고 이제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보존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 말고도 이렇게 옆에 해안가 가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암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암석을 좀 조사를 좀 이게 해서 연구 조사를 좀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뭐 지질공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해도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배를 타고 가거나 해안가를 가보면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뭐 그 개남마을 이쪽 옆으로 이렇게 그 해안가 일주도를 만드는데 거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이게 말랐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기가 있으면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주 그런 좋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빨리 이게 보존 방안을 좀 연구해서 보존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풀등이라고 아마 꽤 유명한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작은 프란 해수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인데 그 물이 빠지면 모래가 형성되는 거죠. 이제 지대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은데 이게 이제 풀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풀등은 민물에서 이제 이제 나타나는 걸 풀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이렇게 풀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생태계 보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작년에 말고는 전에까지는 여기 가서 이제 이게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조개도 잡고 막 이랬는데, 작년에 이제 사고가 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근데 상당히 보존 가치가 많이 있고, 여기 말고도 사실은 옹진 앞바다는 인천 앞바다는 여기 말고 이런 풀등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14번째 그 문갑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갑도하고 구럽도 사이도 있고, 뭐 그다음에 덕적도 사이도 꽤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해사 채취, 모래 채취 운동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사승봉도라고 무인도가 있는데, 그 무인도의 그 옆에는 바로 전부 다 이렇게 모래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무인도고 이제 개인 땅인데 굉장히 경치도 좋고 거의 이 모래로 다 모래 사막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인가 2000년 초에 그 유명한 농구 영화 나온 거 여기 드라마 있었죠. 거기 촬영지이고 뭐 영화 촬영지로 좀 많이 나온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개남마을이라고 제일 이제 동쪽 끝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선마을 선생님 이제 촬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마을 선생님이 이 대이작도하고 소에대해서 이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나오고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 나오는데, 개남 분교에서 이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그 선창가에 있는 건데, 가서 보시면 이제 개남 분교인데 지금 전부 다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개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대이작도를 이렇게 좀 안내하고 설명해 주시고 이랬던 분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대이작도가 고향이시면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대이작도의 행복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는 이제 정철진 님이 이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비워서 상당히 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이분은 이제 고향이 바로 이 개남마을
그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데겠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보존하고 다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 대이적도는 좀 특이하게 소나무가 한 200년 정도 있는 그 마을 입구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남마을 바로 앞에 이렇게 팽나무가 두 그루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100년 정도 된 그 동백나무가 이제 한 두 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나무나 그 이런 식생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 옆으로 이렇게 늪지가 있고, 그래서 물이 좀 있으면서 옛날에 이제 벼를 했던 이제 이런 데도 좀 남아 있고, 아직도 이게 습지가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연 보존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이작도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제 승봉도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승봉도는 이제 저하고는 특별한 좀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 이제 후배가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저기 신씨하고 황씨가 많이 사는데, 이제 제 후배가 이제 황씨인데 거기서 이제 태어나시고 이제 그 생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섬에게 놀러 가기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같은 데도 승봉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뭐 그물도 하고 뭐 이런 거 했던 데도 이제 승봉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이 참 좋은 데 중에 하나고, 어쩌면 이렇게 인천 섬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도 이 승봉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승봉도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승봉도 낚시를 가기 시작하면서 근 한 25년 정도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승봉도를 보시는 것처럼 대동여지도는 승황도 이렇게 부르는데, 신씨 황씨가 이제 새로 정착해서 살았다고 해서 신황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승황도에 뭐 훈국동이 있었다 해서 아마 여기 훈련도가 군사가 주둔하는 뭐 이런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승봉도는 전에 덕정,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덕정면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83년도에 이제 그 자월면으로 이제 편입되어 있던 거죠. 그 이전의 자료는 전부 다 이제 덕정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 서해안 섬 중에서 인천 앞바다인 서해안 섬 중에서 농지가 상당히 많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벼농사가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고 하나고, 이제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폐총이 발견돼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거 있고, 산이 높지는 않아요.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게 트레킹하기 참 좋은 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낚시도 좀 되는 편이고, 이렇게 이런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이일레 해수욕장이 상당히 넓고 또 이제 경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 이제 목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또 이제 물이 빠지면 그 뭐 조개나 소라, 그 다음에 뭐 다시마, 미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승봉도가 쌀이 얼마큼 많이 생산됐냐 이러면 1972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덕적이 한 41kg 1인당, 요거는 이제 수확량 나누기 이제 인구수가 되겠죠. 그랬는데 뭐 소야도가 20kg 정도, 문갑도가 한 6kg 정도 되는데, 지금 승봉도 같은 경우는 138kg 정도 1인당 이렇게 생산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 당시에는 이제 덕정면이었으니까 다른 도보다도 상당히 높은 이 승봉도가 쌀이 많이 생산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료를 보여주는 거 하나고, 승봉도 사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농사 지면 3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쌀 걱정 안 한다. 이렇게 1년 농사 지어도 3년 동안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적도 같은 데는 쌀이 1년에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7, 8개월 정도는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는 이런 건데, 그만큼 이제 작업자족이 안 되는데 여긴 쌀에서 작업자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논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한 평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승봉도가 이게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자랑하는 것은 이제 이일레 해수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옐레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을은 옐레는 원래 얼레빗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빗 있었잖아요. 머리빗. 머리를 빗는 얼레처럼 생겼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이 빠지면 놀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워낙 해수욕장이 넓고 폭도 넓고, 그 다음에
길이도 넓고 그래서 가족 간에 놀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게 물이 이 바다가 깊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기도 상당히 좋고 요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가면 여기서 이제 조개, 소라,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저 맞은편이 있는 데가 이제 바로 그 이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람이 상당히 많은 데 중에 하나고 제가 한 25년 정도에 처음에 이 섬에 갔을 때 너무 놀라울 정도가 됐죠. 저렇게 큰 해수욕장이 있는지는 저는 처음 봤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해수욕장 중에 하나고 가족끼리 가긴 참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섬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빠지면 건너갈 수 있고 물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그 하나로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낚시를 이 돌아서 이제 목섬 옆에 저쪽에 에서 이제 낚시를 하면 물이 빠진 곳에 낚시가 하는데 그 광어 낚시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하다가 물이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건너오는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이 좀 많이 들어오면 물살이 세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남대문 바위라고 해서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남대문 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전부 다 승봉도 주변으로 이렇게 해안가 쪽에 다 이렇게 데크를 설치를 해서 한 바퀴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으로서는 아주 괜찮고요. 저쪽에 이제 손가락 바위라고 있고 그 옆에까지도 이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놔서 충분히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승봉도는 이렇게 하루 정도 트레킹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게 뭐 등산이 아니고 해안가 따라서 쭉 이렇게 가는 이런 데 중에 하나니까 상당히 그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부담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트레킹 할 때 한번 가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목섬 옆에서 이제 그 낚시를 하던 적이고 요거는 제가 부둣가에서 물 빠졌을 때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이제 낚시하는 풍경인데 요게 이제 그 이때 이제 9월 10월에 가면 부둣가에 가면 밤에는 이렇게 장어를 잡을 수 있고 해가 질 때쯤 되면 뜨거나 질 때쯤 되면 주로 전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치가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전에 이제 저희들이 잡았던 그 광어가 되겠죠. 그 목섬 쪽에 있는데 물이 빠지면 이제 거기서 광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 최근 한 2-3년 정도 2년 사이에는 이제 광어가 잘 고기가 거의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이렇게 갔더니 뭐 저희들이 좀 갔더니 저기도 없고 미역 다시마도 거의 없고 바지락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바지락도 올해는 안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한 2-3년 사이에 좀 못 잡았는데 내년부터 좀 많이 이제 나와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기원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작년에 찍은 건데 미역 다시마를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사리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가서 이제 미역 다시마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말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역도 이제 꽤 우수하고 많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역은 참고적으로 6월, 7월, 8월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시마는 9월 정도 돼서 나온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근데 올해는 안 나와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자월도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자월도는 옛날에 뭐 소물도 뭐 저월도 뭐 그다음에 소월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작은 성이 있는 섬 아니면 작은 섬으로 이제 그래서 작달막한 섬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달섬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훔차를 해서 이제 그 음을 이제 훔차를 해서 자월도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선착순이 내리면 이제 장골 해안, 그 다음에 큰말 해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섬에 있는 구름다리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렇게 오면 벚나무가 상당히 유명해서 벚꽃이 꽤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장봉도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월도가 벚꽃이 아주 일주도로 이렇게 쭉 이제 도로에 나는데 그게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가 이제 진모래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이 자월도는 그 낚시가 상당히 잘 된 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 낚시 중에서도 이제 광어가 꽤 많이 잡히는 데 중에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골 해변 옆에 큰말 해변 옆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저 진모래 북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떡바위인데 떡바위 쪽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곳곳에 전부 다
원래 이제 그 광어로 꽤 유명한 이 인천 앞바다에서 광어로 꽤 유명한 이런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그 광어가 많이 잡히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간혹 잡는데 이렇게 많이 못 잡고 지금은 그래서 보면 좀 씨가 좀 말렸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이쪽에 떡바위 쪽이 좀 많이 잡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참 좋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트레킹은 좀 그러니까 트레킹도 좀 괜찮은데 등산하시면 아주 괜찮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높지는 않고 이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망에서 보는 이 국사봉에서 보는 전망은 상당히 경치가 좋아요. 영흥도 뭐 이작도 승봉도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작도가 이제 전체 이렇게 조망을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자월면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작도, 승봉도, 자월도를 이제 세 개의 유인섬을 얘기하는 무인도도 물론 있습니다. 성갑도나 뭐 대초도, 부치도, 소초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거 빼고 일단 이제 저기 유인도를 중심으로 하면 이작도 같은 데는 가족 단위 여행지로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도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물도 깊지 않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이런 체험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낚시도 되고 낚시 잡는 경우, 뭐 꽃게 잡는 경우도 되고 이런 게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그 부하산하고 송이산 같은 데서 이렇게 송이산이라고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높지는 않으니까 해발 한 170, 190m밖에 안 되니까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망인데 그 울도만큼 조망이 상당히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가고 또 이렇게 뭐 친목해서 등산 정도 가시는 거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아마 8월 달에 저희 친목계에서 저희 이제 동호회 모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작도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쭉 설명해 드리고 또 전망도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등산을 갔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이작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승봉도는 내려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일주에서 이렇게 트레킹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 정상으로 가는 것도 뭐 그렇긴 한데 이게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제 도는 이런 트레킹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산림욕장이 있어서 힐링을 하기 상당히 좋아요. 여기는 좀 등산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트레킹 하는데 상당히 좀 좋고요. 자월도 같은 데는 낚시가 좀 잘 되고 트레킹과 등산이 좀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섬마다 약간씩 좀 특징들이 좀 있는데 이제 가시면 좋겠고요. 이 섬 세 가지는 다 세 개는 길어야 뭐 1시간 10분, 뭐 짧아야 1시간 정도 인천이나 대부도에서 갈 수 있는 데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 이제 좀 가서 이렇게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개남리에 그 선마을 선생님 촬영지가 있었는데 개남 분교가 전부 다 이렇게 완전 폐허가 됐고 이거를 지금 이제 민간인이 어떤 분이 사서 이제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적어도 좀 옹진군이나 인천시에서 워낙 이 선마을 선생님 영화 촬영지는 꽤 유명하고 스토리텔링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리모델링하고 그 뒤에 이렇게 산까지 해서 힐링 쉼터로 만들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이런 거를 이제 이 행복버스를 운행하시는 이 정철진 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인천시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고요. 여기 평당한 땅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많이 돼야 뭐 거기 한 3,000평이니까 뭐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뒤에 뭐 개발하고 뭐 리모델링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적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선마을 선생님 이거의 촬영지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유명한 이런 것들이 됩니다.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고 또 워낙 이제 이작도는 가족 단위로 많이 여행을 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월도, 이작도 이쪽에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선사들이 국제 배를 이제 거기까지 와서 이제 인천에 들어오는 배들이 이제 머물러 있다가 도선사들이 안내를 해서 인천항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항로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풍도해전이 있고 뭐 청일전쟁이 또 시작된 지역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해양 항로로서 좀 중요성을 좀 여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곳곳에서 이렇게 이 바다, 이 뱃길이
우리의 그 현대사를 이렇게 조망해주고 현대사를 알려주는 이런 산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한 연구와 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이작도의 그 최고령 25억 년 전에 그 암석을 봤는데 여기 쭉 전부 다 이렇게 일주에 돌아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암석들이 좀 이게 그 이작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우수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또 습기가 차면 그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런 최고령 암석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 좀 지질학 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존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16번째 강의 자월도, 이작도, 성공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